지난 2004년 경기도 화성에서는 조금 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대에서 내노라 하는 무속인들이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 총동원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 주인공은 당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노세령 씨. 그녀는 지난 2004년 10월 27일 집으로 돌아오기에 올랐던 이 버스 안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마치 증발하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그녀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마지막 중간고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세령 씨는 학교에서 중국어 시험을 치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3시경. 그녀는 두 동생과 함께 분식집에서 사온 떡볶이와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한 오후 6시 그녀는 혼자서 집을 나섭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한동안 빠뜨렸던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7시 자유형 수영 교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담당 수영 강사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습이 끝난 것은 저녁 7시 50분. 이때만 해도 세령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는 수영장 앞 삼거리에서 34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CCTV에 포착된 세령 씨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저녁 8시 25분. 8시 35분 그녀는 이 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밤 9시 5분 귀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화기가 꺼진 바로 그 시점부터 몹시 불안한 예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딸이 평소 연락 없이 늦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밤새 꺼져 있던 휴대전화에 돌연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받은 인물은 세령 씨 본인이 아니라 일대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중년 남자. 그는 일찌감치 배달을 나섰다가 한 식당 부근 커피 자판기 앞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다고 했습니다. 이 전화기를 기점으로 그녀의 소지품들이 연이어 발견이 되면서 경찰 수사도 잠시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 범인은 또다시 그녀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번엔 속옷을 비롯해서 면티와 화장품 등이 각각 발견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담하게 도로변에 던져놓은 상태. 그로부터 이틀 후 이번에는 동네 저수지 앞에서 세령 씨의 수영복과 물안경 그리고 가방이 나타났습니다. 연이어 그녀의 소지품들이 발견된 장소는 세령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 혹시 그녀는 근처 어딘가에 감금돼 있는 걸까? 대대적인 수사 인력이 동원돼 그녀의 소지품이 발견된 장소를 기점으로 납치범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에 뿌려진 실종 전단지만 무려 7만여 장. 심지어는 소지품이 발견된 인근의 저수지를 뒤지다 못해 장장 6일에 걸쳐 농업용 소주에 물까지 퍼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범인의 행적은 정확히 실종 20일째 되던 날 그녀의 신용카드가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버려진 그녀의 소지품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기에는 그녀의 옷가지며 소지품이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핏자국은 고사하고 입고 있던 옷은 단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채로 발견됐다는 그녀의 소지품 가운데 묘한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실종 당일 세령 씨가 입고 있던 면티에서였습니다. 이 면티 겨드랑이 부분에는 이렇게 작은 풀씨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벽과 식물인 주름조개풀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름조개풀은 독특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끈끈이 풀과 마찬가지로 점액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스쳐가는 동물이나 섬유에 곧잘 달라붙곤 한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늦가을인 10월 중순, 세령 씨가 실종된 날이 10월 27일이라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 주름 조개풀은 틀림없이 그녀의 실종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주름 조개풀은 주로 야산에 햇빛이 덜 드는 음지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주름 조개풀의 자생지를 중심으로 인근 야산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일대에서 주름 조개풀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이 됩니다. 화성 와우리 공단 주변에 있는 한 야산이었습니다. 주름 조개풀의 높이는 길어야 30cm, 세령시 기가야 173cm에 달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야산은 그냥 지나쳐간 장소가 아니라 직접적인 범행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야산 인근에는 버스 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세령시가 버스를 타고 하차했던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인근에서 땅을 둘러보고 있던 한 부동산 업자와 고객이 뜻밖의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 한가진 풀숲을 찾았던 남자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야산 구석에서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겁니다. 확인하러 저한테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도저히 그냥 거기 가서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부디 딸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랬던 한 구의 백골 시신.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을 받았어요. 맞다. 시신의 주인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세령씨였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국과수 법의관을 만났습니다. 시신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부검으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길은 없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흉기엔 치명상이나 골절 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살해 방법은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혹은 코와 입을 막아서 피해자가 질식사한 경우입니다. 그녀의 위 내용물 가운데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가 두 동생과 함께 떡볶이와 김밥을 나눠 먹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처 소화되지 않은 떡과 채소가 위에서 나왔다는 건 그녀가 납치된 바로 그날 곧바로 사망을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는 유독 눈에 띄는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낙엽으로 덮여있던 탓에 상대적으로 부패가 덜 된 배 부위에는 작은 모래등에 긁힌 듯한 얕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의 방향이 모두 세로로 일정하게 나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상처에 핏자국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직후에 나온 어떤 끌고 가고 유기된 상처라면 염증 반응이나 어떤 이런 생활 반응이 보일 수 있는데요. 전혀 생활 반응이라든지 어떤 염증이 없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사망 후에 일정 시간 지나서 끌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납치 직후 그녀를 살해하고 풀숲에 유기하기까지 범인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녀의 시신 곁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은 유유히 그녀의 소지품까지 챙겼던 걸까? 그 무렵 버려진 그녀의 청바지에서 뜻밖의 증거물까지 발견이 됩니다. 청바지의 다리 부위에서 정액이 채취됐다는 겁니다. 그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세령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종 지점인 버스 정류장부터 각각 시신과 그녀의 소지품들이 발견된 현장을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이 지점을 연결해 보니 국도를 따라 일정한 동선이 그려집니다. 도보로는 이동이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범행 추정 장소에서 제법 먼 거리까지 그녀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즉,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차로 납치가 됐던 걸까?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곳은 수원대학교와 인접한 대학가인데다 근방에서는 화성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번화한 동네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납치를 하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류장에서 떠들썩한 납치극이 있었다는 목격담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납치가 가능했을까? 그녀가 하차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약 30분 거리. 하지만
그녀는 걸어서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은 밤이 되면은 가로등도 하나 없는 컴컴한 외길이기 때문입니다. 타고 집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걸어 다니는 일은 얘가 습관상 잘 걸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택시라면은 큰 소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차에 태울 수 있었을 겁니다. 택시 기사들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DNA 채취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백을 증명해 보이자며 택시 기사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응했다고 합니다. 당시 화성 지역 택시 800대를 포함 1000대가 넘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세령시의 청바지에서 나온 정액의 DNA와 일치하는 인물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별 저항 없이 세령시를 차에 태웠을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전형적인 호의 동승에 해당한다고 분석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면 흔한 풍경은 아니지만 실제로 교통편이 드물었던 이 동네에서는 그리 부자연스러운 일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버스가 가끔 고장이 난다던가 운행을 안 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태워준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 무렵 한 국회의원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령시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분석 과정에서 오염된 걸로 보인다는 제보자는 국과수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실제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DNA는 세령시의 것과 범인으로 추정된 남성의 것이 섞인 혼합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DNA는 분석을 맡았던 국과수 연구원의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 본인이 범인이 아닌 한 해당 연구원의 침이나 땀 등이 분석 도중 시료에 섞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린 이에 대해 국과수 측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해당 시료에 연구원의 DNA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신뢰성이 없는 증거물로 판단된다는 답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오래전에 훼손됐었다는 뜻입니다. 일선 형사들은 정작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말합니다. 국과수에서 공식적으로 오염됐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우리 수사팀은 몰랐었어요. 네. 다들 몰랐죠.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제 DNA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집중을 한 건 맞아요. 오염됐다는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만들봐야 굉장히 더 한 번 수사해보고 한 번 더 짚어보고 했을 텐데 여기 이게 안 맞으면 그거 아닌가 보다. 그냥 바로바로 털어내 버리니까. 수사의 상당 부분을 오로지 DNA에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사건은 이대로 미궁에 빠지는 걸까? 지난 10년 우리의 과학 수사 기법은 놀랄만한 속도로 진화해 왔습니다. 비록 당시 DNA는 훼손이 됐지만 정액이 묻어있던 청바지가 있다면은 2004년에는 알 수 없었던 범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유니폼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옷까지? 옷까지 뭐 다 저 없지 지금 없지 뭐 어제 감정 다 끝난 거니까 다 돌려주고 있겠지. 가족들한테? 감정 끝나면 다 필요 없잖아. 경찰에서는 국과수 감정이 끝난 후에 세령시의 소지품을 유족들에게 돌려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휴대전화를 제외하고는 소지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대로라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겁니다. 22살 한 여대생이 아무 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데 범행의 유일한 증거는 훼손이 됐고 새로운 단서가 될지도 모를 그녀의 소지품마저 행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손바닥 신랑 진짜 실 같은 희망인데 청바지에 발견된 DNA 훼손됐다는 얘기를 전 몰랐어요. DNA가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범인이 붙잡힐 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 산산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딸을 잃은 지 어느덧 1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아빠는 딸 앞에 죄인이나 다름없는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괴로웠을까. 아빠는 그런 딸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왜 꼭 저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됐는지 그게 제일 잡는다고 뭐 달라질 건 없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죠. 자 보이죠.